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인사팀 출신 자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의 직무에 지원하는 한 지원자의 자소서를 첨삭해 보았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학점은 3점대 후반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격증은 토익이랑 오픽만 가지고 있고요. 스타트업 계열 마케팅 직무에서 인턴 경험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1번 문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최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로 적어야겠죠? 그러면 관련 경험 50장, 기간, 경험 수행 기간 작성, 본인의 역할,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주요 역할 또는 사용 기술, 실행 과정 작성 200자. 여기서는 글자 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근데 SK에서는 여기에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관련 경험. 관련 경험에서는 직무 역량과 관련 있는 객관적 증빙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예시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 그러니까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로 끝나는 걸로 했고요. 교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경진대회 수상 이런 식으로. 기간은 2017.01 그 다음에 2018.0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인사팀 채용팀에서 본인들이 보기 편하게 본인들이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가독성이 보기 편한 그런 예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예시대로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본인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의 고객 반응 조사 담당, 실행 과정 작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 전문 용어나 아니면은 그쪽 직무 관련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본인들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적어주세요라고 해서 가이드를 준 거고요. 그 가이드에 맞춰서 한번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험, 인턴 중 식당 관리 브랜드 제품 리뉴얼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거 안 맞죠? 이거 인턴 중도 필요 없고 그냥 식당 관리 브랜드 제품 리뉴얼 프로젝트 수행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가이드를 안 지켰어요. 3주 프로젝트로 진행했습니다가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이런 식으로 01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고요. 그리고 역할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브랜드 홈페이지 및 SNS 관리를 맡아 리뷰를 통해 제품의 고객 반응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빠졌죠? 그 과정에서 맛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인 맛을 수치화하여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구매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리뉴얼을 진행하고 후기 평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문제 없네, 그냥 괜찮은 그냥 경험이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지원 직무는 SK텔레콤의 서비스 마케팅이고요. 그럼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직무 분석, 직무 역량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선행된 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냥 인턴 경험, 이 질문은 인턴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이거는 이 서비스 마케팅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소비자 행동론 수업에서 소비자 관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학기 수업 과정 중 진행하였습니다. 이거 둘 다 안 맞고요. 이거 형식이. 팀원들이 관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4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성별, 나이, 인원수, 구매 쭉 해서 소비자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소비자 행동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마케팅 제안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자 안에 정말 함축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 전에 프로젝트의 경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없어요. 그냥 이거에 대한 질문은 통계 프로그램 할 줄 알아요. 예, SPSS 프로그램 합니다. 제가 옛날에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게 우리가 질문한 거랑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전체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경영대학 여교육의 학생 집행부 대표로서 집행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형식이 안 맞고요. 6개월간. 행사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 타임라인 수립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기 위해서 명확한 롤 분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어요. 명확한 롤 분배, 기간 엄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막상 딱 보면은 이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아, 정말 이 사람은 명확하게 하고 뭐 기간 엄수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획을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질문이 있네요.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는 건 뭐지? 혼선이 없는 건 뭐지? 그 명확한 롤 분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맡아 진행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체화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이거를 한번 설명하시오. 그럼 첫 번째는 무슨 역량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뭐뭐 했다, 인턴으로 했다. 뭐 딱히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인턴 경험 설명한 것 같아서. 두 번째, 소비자 행동론 수업에서 소비자 관찰팀 프로젝트. 이거는 뭐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일까요? 근데 그것도 구체화되게 안 나와서 어떤 거를 분석했는지 정확하게 결과랑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냥 SPSS 돌릴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마지막에는 뭐 이거는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역량 3개, 이 역량 3개를 통해서 나는 이거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H준성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보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이 있는데 1번 문항부터 먼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입니다.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거는 이제 직무 소개 들어가면 나옵니다. 구독형 또는 ICT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형이 들어가던가 ICT 인포메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던가 이 두 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통계학과 심리학자가 유리하죠. 심리학과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보면 데이터 어널리스틱스 관련 지식도 있고 핸들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 심리 분석 역량 보유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비빌만 하고요. 둘 다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거의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구독형 서비스나 ICT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으로 뭔가를 하나를 땅 터뜨리지 않으면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나오는 직무 소개, 그 서비스 마케팅에 나오는 직무 소개를 정말 꼼꼼하게 읽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적은 게 마케팅 기획을 적었습니다. 위에 서비스 마케팅 직무는 회사 내 마케팅 기획이랑 대부분 유사한데요. 직무 내용은 뭐 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마케팅 목표 설정, 성과 관리, 뭐 전략 수립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역량은 뭐 시장 및 경제 환경 분석도 있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막 쭉 했어요. 사업 관련 법률 지식 능력, 밸류체인 전반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역량이 다 있으니까 그 역량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고 본인이 어떤 역량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순서대로 그거를 이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이제 그 H준생만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을 설명드리면 관련 경험에서 뭐뭐를 수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은 땅땅땅땅 수행 이런 식으로 가이드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기간은 3주 프로젝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적어줘야 되고요. 그 본인의 역할은 뭐 식당 프로젝트, 소비자 관찰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기획하였는데 이 세 가지에 적합한 건지 어떠한 직무 역량을 표현한 건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SK텔레콤을 공부하고 SK텔레콤의 서비스 마케팅이 뭘 하는지 최신 뉴스랑 이런 전체적인 걸 공부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면 내용 전체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오고 구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직무는 첨부일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를 했어요. 뉴스를 보냈어요.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 관련 최신 뉴스를. 그래서 현재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에서 클라우드 게임 구독형 서비스 마케팅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필요 역량은 아마 아래와 같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첨부일에서 최근 뉴스에서 클라우드 게임 구독형 서비스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이 분야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면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의 신사업 분야 구독형 서비스 ICT는 위와 경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목표 진행 과정 위주로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관련돼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1번에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는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첨삭 전이고 컨설팅 전이고 컨설팅 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도 땅땅 수행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가 확실히 그 전보다는 편해졌습니다. 뭐 요 문장은 어차피 적을 문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그 다음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소비자 분석 능력을 하기 위해 적었다. 딱 보면은 날짜 순으로 적은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 적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도 편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SK 인사팀에서 원하는 그런 가이드대로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보면 미국 패션 스타트업 마케팅 전략 제안 프로젝트 수행하니까 딱 보더라도 마케팅 관련해서 전략 수립했구나라고 해서 그냥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잘 쓰셨고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인데 8주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여기서 혼란이 생기네요. 3, 4, 5, 6인데 어떻게 8주가 될까요? 이렇게 될 때는 8주를 지우던가 아니면 3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SK에선 차단을 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기업의 타겟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 타겟의 WTP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일지 고민하였습니다. 주 타겟인 띵띵띵띵에서 네온을 결합하여 웨딩 카테고리 제품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웨딩 카테고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서는 인턴 뭐 이거 했다. 그거보다 이걸로 해서 훨씬 더 잘 썼는데 여기서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기업의 타겟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를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이 필요했고 그것은 타겟으로 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처음에 왜 이걸 했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그래서 결합해서 뭘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서 카테고리가 신설된 게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카테고리가 신설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매출이 상승됐는지, 아니면 다양화돼 갖고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뭔가 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A, B, C, D 뭐 E라고 하면 그냥 뭐 B, C 이 정도만 살짝 언급하고 끝나는 거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간하고 역할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식단 관리로 들어가면 식단 관리 브랜드 신제품 프로젝트를 수행. 근데 여기도 그냥 프로젝트를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도 이제 인사팀 입장에서는 다 걸려요. 보여요. 이건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딱 가시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안 보여서 이거는 제목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여기다가 트렌드를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8주 프로젝트인데 잘 안 보입니다. 6, 7, 8인데 8주가 아니라 12주 프로젝트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신제품 기획에 참여했음이 곤약 젤리가 유행하는 시기였고 식단관리 제품으로 곤약에 대한 수요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이어트와 상반된 맛있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곤약에 비빔 양념장을 결합한 제품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띵띵띵띵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상 판매율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 자체가 아까 말한 A부터 E까지가 가는 길이라고 하면 B, 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 관련된 이유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로 해서 지금 뭐 현재 수요가 뭐 몇 프로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키워드 조사를 맡아 신제품 기획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라든가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려는 단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단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약간 그냥 일상 대화를 하듯이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SK에서는 제안했던 그 예시가 뭐였냐면 아까 그런 마케팅 용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너 이번에 그 뭐 인턴 때 뭐 했니? 아니면 뭐 프로젝트 뭐 했니?라고 했을 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도 내용은 맞으나 전반적으로 다시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H&M 브랜드를 소비자 관찰팀 프로젝트. 이건 소비자 조사 분석 능력인데 딱 보여요. 소비자 관찰팀 프로젝트니까. 이것도 3주 프로젝트인데 3주가 아니죠. 관찰 데이터를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여 소비자 행동의 연관성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2개 변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 변수 간 연관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간, 구매 금액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근거로 매장 내 파우더룸 설치를 마케팅 반응, 이벤트 기획을 제안했습니다. 뭐 이것도 잘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랑 왜 그런 걸 했는지랑 맨 마지막에 제안하고 난 후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알아요. 소비자 관찰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뭐 시간, 구매의 유의미한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딱 이거예요. 왜 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떻게 했는지 한 2줄, 그리고 그 결과를 자세하게 어떻게 알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500자고요. 직무 역량 관련 경험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나 상황은 무엇이었으며 문제를 어떠한 과정으로 접근 분석, 어려웠던 점,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결과. 이건 뭐 500자니까 굉장히 쉽네요. 그냥 이거는 뭐 보시면 됩니다. 교환학생 중 패션 스타트업 컨설팅 팀 프로젝트에서 CEO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EO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이제 나왔네요. 이제 이런 수업에서 다국적 팀원들과 미국 스타트업인 뭐뭐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게 인사팀에서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안 읽어요. 그래서 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쭉 해서 WT를 상승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명확히 제안하고 쭉쭉쭉쭉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팀에서 제일 좀 지양하는 게 만족할 만한, 뭐 다양한, 그 다음에 뭐 확신할 수 있는 뭐 이런 단어들은 다 빼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 가격 전략이 타겟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타겟이 누구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안 맞고 괴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차라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쓰는 것보다 좁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소비자 분석이나 데이터를 잘 다루는 쪽으로 변경. 그러니까 아예 에피소드를 바꿨습니다.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 에피소드가 지금 SK텔레콤 직무 역량이랑 연결시키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BTS의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넷마이너를 이용하 이런 거 잘 썼네요.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BTS 가로 해야 되죠. BTS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트위터를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련 트윗이 팬덤으로부터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1년 이내 작성된 것을 쭉 했고 정확도를 향상했다. 기사 안에는 단어가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철저한 띄어쓰기, 단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유의미한 유의어 사전과 지정어 사전을 만들어 분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인사팀은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결과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고 여기서는 기존보다는 훨씬 잘 썼어요. 기존보다 훨씬 잘 썼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SK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이랑 경영학적인 그런 뭐 이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50개를 선정했는지, 왜 1년 이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잘 설명을 해주면 그것도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려고 하면 SK텔레콤 뭐 2020년 반기 보고서나 아니면 지속가능 경영서 보면 거기서 영업 관련 카테고리 보면 거기서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시고 진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컨설팅 대상은 땡땡대학교 경영학과 A 취준생이고요. 3점 후반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에 지원했고 마케팅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채용 경쟁력이 있고 타 지원자 대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컨설팅 방향 전략을 A 취준생에 맞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및 직무 분석을 먼저 선행한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A 취준생만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소서 작성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나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적었어요. 1번 물어보면 직관적으로 이거 이게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금 평가위원한테 지금 딱 이미지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이 SK텔레콤이니까 SK텔레콤은 완성형 인증을 원하니까 직무에서 직무 역량이라든가 직무 전문성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전문성 극대화하기 위해 자소서 작성 전략을 본인만에 맞춰서 생각에 맞춰서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가위원들의 원하는 가이드를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게 SK 룰입니다. 세 번째는 SK텔레콤 타 지원자 대비 채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높습니다. 근데 구독형 서비스나 ICT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게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예년과 같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 전략이 아닙니다. 필살기가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무난한 취업 전략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최신 이견 뉴스를 통해서 특히 서비스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 통해서 본인 직무와 관련된 거를 꼭 찾아서 추출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분은 표현의 정확성은 중, 구성의 효과성 중, 전체적으로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컨설팅 후를 봐도 뭐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은 뭐 한 개? 그러니까 중 정도입니다. 좀 더 2차 첨삭, 3차 첨삭을 통해서 많이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그 글이 있는 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괜찮겠구나, 쓰기 편하겠구나 싶은데 글자 수가 500, 300이면은 정말 훨씬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취준생이 컨설팅 전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소감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 직무를 희망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자소서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생각보다 짧은 글자 수에 당황을 하기도 했고 어떤 경험을 어느 항목에 적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첨삭을 맡고 난 후에는 SK텔레콤 서비스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경험을 넣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SK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나의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의 특별한 경험이나 필살기가 잘 드러나도록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SK 첨삭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풀친, 네이버 카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풀친은 자프로듀서고 네이버 카페는 자프로듀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